나이와 상관없이 발전하는 사람의 비밀. 70대 노인이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손주뻘 되는 20대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노트북을 열고 교수의 말을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치세요? 노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1년 전에 배웠지. 그때는 키보드 하나 누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말이야. 강의가 끝나고 노인은 학생들과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노인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노인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늦은 시작이란 없다. 50대 후반의 김 부장은 평생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앞두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을요. 퇴직 후에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목공의 강좌 수강생 모집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충격이었습니다. 톱질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힘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옆에서 수강하는 60대 여성은 훨씬 잘했습니다. 김 부장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톱질이 자연스러워졌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상자를 보며 김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계속하는 끈기였습니다. 1년 후 김 부장은 작은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목공예가 이제는 작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주문 제작도 받고 가끔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었느냐고. 김 부장은 답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순간. 60대 초반의 이 여사는 평생 자신을 특정한 틀에 가두고 살았습니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 나는 외국어에 소질이 없다. 나는 운동을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제약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미리 포기하곤 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여사는 손주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조차 헷갈렸습니다. 발음도 어색했고 단어도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금방 배웠지만 이 여사는 느렸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해도 돼요.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그 말이 이 여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이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여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배우지 않은 것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사는 손주와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이 여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은 이 여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배우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과정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이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발전을 막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50대 중반의 정 과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 과장이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 과장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쉽게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그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정 과장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20대 신입사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가르쳐 달라고. 신입사원은 놀랐지만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배우는 모습이 꼴사나워 보였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 과장은 부끄러움을 참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했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정 과장은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정 과장을 존경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배우려는 자세가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과장은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는 것을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60대 후반의 최 사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더 이상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변화하거나 도태되거나. 그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공부하고 영상 제작을 익혔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최 사장의 사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증가했고 젊은 고객들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고. 최 사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삶. 70대 초반의 한 교수는 평생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도 그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찾아보고 젊은 학자들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시냐고. 한 교수는 답했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인간은 늙는 것이라고.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학자들과 토론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50대 후반의 박 여사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내일은 새로운 운동을 해보고 모레는 새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박 여사는 답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고 싶은 것뿐입니다. 박 여사는 지난해 드론 조정을 배웠습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드론이라니.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진지했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몇 달간 연습한 끝에 그녀는 드론을 능숙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드론으로 동네를 촬영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다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호기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태도. 60대 중반의 송 사장은 평생 사업만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송 사장은 악기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사람이었고 송 사장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돈 많은 사장이 젊은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배우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켤 때만큼은 송 사장도 학생도 없었습니다. 오직 음악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음만 났습니다.